그날 제 뒤에서 날카로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지도 못한 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민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제 모든 미래를 약속했던 남편이 지금 바로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인 건 그가 아니었습니다. 구멍난 트레이닝복, 까맣게 때 낀 손톱, 헝클어진 머리카락, 메마른 입술. 예전에 그 남자는 어디에도 없고 대신 쓰레기 더미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처럼 보였죠. 그의 눈빛이 제 손을 스쳤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15년 전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우린 함께 할 거예요 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저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고통, 상실, 외로움 그 모든 시간이 눈앞에서 폭발하듯 되살아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숨조차 내쉴 수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얼어붙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15년 제 인생이 얼마나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졌는지, 사랑했던 남자가, 제가 믿었던 세상이 단 한순간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순간 독자들은 제 숨죽인 충격과 공포를 바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가 15년 전 과거와 지금 현재가 충돌하는 지점이자 이야기가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15년 전 저는 강남의 최고급 산부인과 VIP 진료실에서 남편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는 35살, 미래를 약속받은 제약회사 연구소장이었고 저는 그의 아내였죠. 빛나는 결혼 반지와 새로 맞춘 명품 구두가 어색하지 않게 저희를 감싸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고 저는 그 완벽 속에서 제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희 삶의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민주는 자연 임신 확률이 1%도 안 된다는 말을 들었죠. 의사의 차가운 말투, 차가운 공기, 반짝이는 장비 모든 것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마음 한구석이 쑤셔왔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담담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방법은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저 스스로를 붙잡는 마지막 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 민준의 어머니와 만난 자리도 있었죠.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천한 피를 섞었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순간 제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박혔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어요. 제 존재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폭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민준을 사랑했기에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미소를 띄우며 묵묵히 견뎠죠. 그때 저희 집은 완벽해 보였지만 겉모습과 달리 내부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주는 회사 일에 매달렸고 저는 혼자 집안에서 하루를 지새웠습니다. 화려한 가구와 그림, 명품 식기들 그 모든 것이 무색하게 느껴졌죠. 저는 혼자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혼자서 차를 마시고 혼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도 이해한다고 말해도 마음속 깊은 외로움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풍요 속에서도 결핍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회사 행사, 민중과의 외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속에서 누구도 제 진짜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임신이 어렵다는 사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남편의 바쁜 일상.
그 모든 것이 저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절의 기억 속에서 오늘 이 순간 무료 목욕탕 앞 의자에 앉아 있는 제 자신을 떠올립니다. 예전의 화려함과 안전함은 사라지고 지금은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지친 몸, 상처 입은 마음만 남아있죠. 하지만 그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삶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지, 얼마나 깊은 외로움과 상실이 제 삶을 삼킬지, 그리고 15년 후 다시 마주할 남편이 어떤 모습일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사랑과 안정은 약속이 아니라 늘 흔들리고 깨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강남의 VIP 진료실 안에서 느낀 긴장과 공포, 그리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제 인생의 시작점에서 이미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희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을 거야. 우리는 함께 할 거야. 그 믿음이 있었기에 저는 오늘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도 똑똑히 깨닫게 되었죠. 바로 오늘 민준을 다시 마주하게 되면서 말입니다. 그 후 6개월, 민준은 점점 회사 일에 파묻혀갔고 저는 혼자 집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로움이었지만 점차 그 외로움은 무거운 상실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민준의 흔적을 보면서도 이제는 아무 말도 건네지 않고 혼자 중얼거리곤 했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만 이렇게 남겨진 걸까?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구두 수선점을 운영하시던 제 유일한 가족이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기둥이었죠. 하지만 장례식은 초라했고 조문객도 몇 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 거지?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진 기분, 그 공허함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죠. 그때 느낀 배신감과 절망감은 단순히 남편의 부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혼자가 되었음을, 저를 지켜줄 사람조차 사라졌음을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 후 몇 년 동안 제 삶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회사에 매달려 있었고 저는 혼자서 집을 지키며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친구와 친척들은 하나둘 제 곁을 떠났고 제 생활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있었지만 마음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화려한 가구와 명품 옷, 빛나는 조명 아래에서도 저는 깊은 상실감 속에서 숨쉬고 있었죠. 그리고 15년이 흐른 오늘, 저는 이렇게 무료 목욕탕 앞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 초기의 저를 안내해주는 봉사자의 손길. 혼자 사시던 것 같아요. 아이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15년 전 민준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지금까지 묻어두었던 감정, 배신감, 상실감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그 시절 저는 혼자 아픔을 감당하며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즐거워할 때 저는 집안일과 외로움에 파묻혀 있었고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면 웃으며 맞이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이 움틀었죠. 어쩌면 그때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로봇과 같았던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억 속에서 오늘 민준과 마주한 순간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가 변한 모습, 초라하고 허약한 모습, 그리고 제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 모든 것이 저를 15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때 느낀 외로움과 상실감, 배신감, 분노가 혼합되어 한꺼번에 제 가슴을 찌르는 듯 했죠. 15년 전 제가 민준과 함께 했던 순간들이 그의 선택과 부재가 어떻게 저를 이 자리까지 몰고 왔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슬픔과 고통은 단순히 기억 속 장면이 아니라 오늘의 저를 만들어낸 실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저는 살아남았죠. 하지만 그 살아남음이 얼마나 처절하고 외로운 것이었는지도 똑똑히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 상처로 남는지. 이제 남은 것은 그 상처를 인정하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제 뒤에서 멈춰 섰을 때 저는 이미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15년 전 제 남편이었던 민준이 서 있었어요. 그는 초라했습니다. 구멍난 트레이닝복, 더럽고 낡은 운동화, 그리고 거칠어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 그 시선이 제게 닿았을 때 제 가슴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이처럼 거의 무력하게 내뱉는 소리였죠. 15년 전 제가 그 손을 잡고 미래를 약속받았던 남자가 지금은 저를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온몸이 마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손톱 밑에 때, 헝클어진 머리칼, 메마른 입술,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무관심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가 저에게 아무 감정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한때 명품 가방과 반짝이는 결혼 반지, 화려한 생활과 안정된 미래가 모든 것을 보장해줄 것만 같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초라한 모습과 제 삶의 파편을 바라보며 제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무너졌는지 실감했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왜 나를 떠났어요? 왜 나를 버렸어요? 하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은 삼켜버리고 침묵만 남았습니다. 저의 시선은 민준의 눈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응시했습니다. 그는 그 시선 속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혹시 조금이라도 죄책감이 있을까? 아니면 단순한 무관심일까? 그의 눈동자에서 아무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무심함이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죠. 그때 저는 몸속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과 상실감이 뒤엉켜 제 심장을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순간이었죠. 눈앞에서 15년 전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현재의 배신과 상실이 교차하며 제가 살아온 삶의 무게를 생생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민준과 함께했던 순간들, 행복했던 기억, 그리고 무너졌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한 장면씩 되살아나며 제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혼자가 되었던 날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외로움, 지우와 함께 보내야 했던 힘든 시간들, 그리고 치매 초기 증상이 찾아왔던 날들, 모든 것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나약함과 분노가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버려졌는가? 왜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주는가? 왜 나는 이 모든 시간을 혼자 견뎌야 했는가? 민준이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제 삶 전체가 그에게 무의미했다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충격과 배신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사실, 외로움과 상실 속에서도 저는 하루하루를 견뎌왔고,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내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민준의 무관심이 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가 상관하지 않아도 저는 제 삶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해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분노와 상실이 무너뜨리지 못한 강인함, 15년 동안 쌓인 상처 위에서 피어난 제 자신만의 힘. 민준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제 손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단순히 시간의 흐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저를 이렇게 만든 건 남편 민준의 선택, 그의 가족의 냉정함, 사회적 압박과 경제적 격차, 그리고 그 모든 기대와 차별 속에서 제가 견뎌야 했던 외로움과 상실감이었죠. 15년 전 민준이 저를 떠나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가방을 챙기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고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떠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민준을 믿고 그의 가족과 사회적 지위를 감안하며 살아왔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화려한 여행. 모든 것이 우리 부부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차별과 냉정함, 가족의 무관심은 점점 제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던 날, 천안 피를 섞었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한마디는 아직도 제 가슴 깊이 박혀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이 상처받았죠. 민준이 떠난 이후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제 안에서 작은 희망조차 점점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장례식장은 초라했고 조문객도 거의 없었죠.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관심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저는 지우와 함께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우가 최소한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쥐어짜며 살았죠. 치매 초기 증상이 찾아왔을 때조차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우는 저에게 남은 유일한 빛이었으니까요. 그 빛을 지키기 위해 저는 눈물을 삼키고 몸을 돌보지 않고 끝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힘겨운 시간 속에서 민주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자신만의 삶을 즐기며 저와 지우가 고생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를 떠올릴 때마다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저를 지키며 살아온 제 자신에게 묘한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무너졌지만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지금 민준 앞에 서 있는 저는 그 시절의 상처와 아픔을 되짚어보며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무리 깊고 아프더라도 그것이 제 삶 전체를 결정짓지는 못한다는 것. 저를 떠난 남편, 냉정한 가족, 외로운 세월. 그 모든 것이 제 존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회상 속에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상처와 아픔 덕분에 지금의 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 민준과 다시 마주칠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그림자에 눌리지 않고 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민준을 다시 마주한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 깨졌습니다. 15년 전 그가 저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 제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앞에 민주는 과거의 영광과 자존심 대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전처럼 그를 원망하며 무너지는 길, 다른 하나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길이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15년 동안 지우와 함께 살아남기 위해 쏟아부은 모든 노력, 치매 초기 증상과 외로움 속에서도 버텨낸 제 자신, 그리고 외롭고 척박한 세상 속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들. 그 모든 것을 떠올리자 제 마음속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게 스쳤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그가 작게 속삭였지만 저는 가슴속에서 단호히 외쳤습니다. 기억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나로 살아갈 거야. 민준의 존재가 제 삶을 흔들 수는 없었고 그가 과거에 저를 떠났던 사실조차 이제는 단단한 바탕이 되어 제가 지켜온 삶과 지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15년 동안의 아픔과 상실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인간으로서 더 단단해졌고 남의 선택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것을요.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고 해서 제 가치가 달라지거나 제 삶이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과거의 제 상처와 현재의 저를 이어주는 기준점이 되었을 뿐이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 삶과 내 아이를 지킬 거예요. 민준에게 설명하거나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오늘 이후 나는 나로 살아갈 거예요. 그 다짐과 함께 제 안에서 오랫동안 묶여있던 무거운 체증이 사라졌습니다. 분노와 슬픔 대신 단단함과 결연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지난 15년 동안 제 삶의 유일한 이유였고 제게 남은 마지막 빛이었습니다. 민준 앞에 서서 과거를 떠올리는 대신 저는 지우와 함께 앞으로 살아갈 삶을 상상했어요. 그 상상 속에서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전환점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 지우, 그리고 남은 삶에 집중하는 순간 그 깨달음은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어요. 민주는 여전히 제 앞에 있었지만 그가 더 이상 제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알았죠. 그가 떠난 15년 동안 저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제가 과거와 현재를 단절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제 앞에 서 있는 동안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을 거야. 내 아이, 내 삶, 내가 지켜낼 거야.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결심은 제 온몸을 타고 흐르는 강철처럼 굳건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초라하게 서 있었지만 이제 그의 존재가 더 이상 제 삶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가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저는 이미 저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그동안 제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과 외로움 속에서 혼자 지낸 시간,
아이 지우를 키우며 매 순간 생존을 고민해야 했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쌓여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민준을 마주하며 저는 깨달았죠. 그가 떠난 15년 동안 제가 살아온 모든 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지금의 저를 지켜낼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민준에게 제 삶의 흔적과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 그가 떠난 시간 동안 저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둘째, 지우와의 삶을 지키고 그 아이가 안정된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셋째, 더 이상 타인의 선택이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제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것. 그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저는 지난 15년 동안의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지우와 함께 겪었던 작은 성취, 힘들었지만 견뎌낸 날들, 그리고 무료 목욕탕, 봉사자와의 만남 속에서 얻은 소중한 연결고리들, 모든 순간이 증거였습니다. 제가 살아남았고, 제가 지켜냈고, 이제는 그 힘을 민준 앞에서 보여줄 시간이라는 것을요. 민준은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고, 제 결심을 읽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설명하거나 설득할 필요도 없었고, 그가 저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자신을 이해하고 제 아이를 위해 단단히 서 있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그 결심은 단순한 마음속 다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봉사자에게 조심스레 접근했습니다. 지우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봉사자는 잠시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저의 행동이 곧 저의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민준이 다가와 말을 걸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를 기억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는 나로 살아갈 거예요. 이 한마디가 제 마음속 모든 갈등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러 왔던 분노, 슬픔, 상실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마침내 제 안에 단단함과 결연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앞으로 제 삶과 지우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민주는 떠나갈 수도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선택도 저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를 위해, 내 아이를 위해, 그리고 내 삶을 위해 살아갈 거야. 그 누구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어. 그 결심과 함께 제 안에서 긴장과 불안 대신 단단함과 확신이 넘쳐 흘렀습니다. 민준 앞에서 저는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15년 동안의 아픔과 상실은 제 안에서 힘으로 변했고 그 힘은 앞으로 제 삶을 이끌어줄 단단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민준을 마주한 순간이 바로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고 내 아이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지켜낼 거라고. 그리고 그 결심이 제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 제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흔들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과거처럼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나를 기억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는 나로 살아갈 거예요. 그 한마디에 15년 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슬픔, 분노, 상실감, 배신감, 모두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며 제 몸과 마음을 채웠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과거의 나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단단함이 있었고 그 단단함 위에서 울음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며 서 있던 저는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울음 뒤에는 반드시 힘이 찾아온다는 것을, 상처를 직시할 때 비로소 치유와 힘이 시작된다는 것을. 민주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당황이 섞여 있었지만 그 순간 제가 집중한 것은 오직 제 마음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추며 그에게 화내거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과 제 아이를 지키겠다는 결연함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무료 목욕탕 앞 의자, 흐릿한 네온 조명, 그리고 제가 의지했던 봉사자의 손길과 따스한 시선. 그 모든 것이 제게 속삭였어요. 넌 혼자가 아니야. 넌 충분히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 그제야 15년 동안 저를 옥죄었던 모든 무게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 지우와 함께한 날들, 홀로 견뎌낸 외로움, 그리고 민준이 떠난 이후로 쌓인 분노와 상실감. 모두가 제 안에서 하나의 강력한 힘으로 녹아내렸습니다. 민준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명이나 사과, 어떠한 말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선택으로, 제 결심으로 15년간의 상처를 딛고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마음속 공허와 무기력 대신 단단함과 용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맑게 갠 하늘처럼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빛이 들어왔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상처와 눈물은 이제 제 삶을 지탱하는 힘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제 안의 모든 감정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나는 나로 살아갈 거야. 내 아이와 내 삶을 지킬 거야. 그 누구도, 과거의 상처도 나를 흔들 수 없어. 그 말과 함께 제 안의 분노와 슬픔은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되었습니다. 더 이상 민준의 시선이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저와 지우를 지키는 일만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15년 동안의 눈물과 상처, 외로움과 배신, 그 모든 것이 제 안에서 힘으로 바뀌었음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제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민준이 한 걸음 더 다가왔지만 저는 결연하게 몸을 돌려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흔들었던 모든 것들, 이제는 끝이에요. 나는 나로 살아갈 거고 지우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제 마음속 억눌린 감정의 댐이 완전히 터졌습니다. 눈물, 분노, 상실, 후회, 슬픔 모든 것이 폭발했지만 그 폭발 속에서 제 안의 단단함과 자유가 동시에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 떠나든 돌아오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삶의 주인으로서 단단히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심과 단단함이 앞으로 제 삶과 지우의 삶을 지켜줄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목욕탕 의자 위에서 맞이한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의 슬픔과 분노가 폭발했지만 그 폭발 속에서 얻은 힘과 자유가 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기력함이 아니라 새로운 결심이 마음속을 채우고 있었어요. 봉사자의 다정한 손길이 제 어깨를 스치자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 한마디가 지난 15년 동안
홀로 견뎌온 저의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목욕탕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속은 이전과 달리 단단했습니다. 15년 전 민준의 선택 때문에 무너졌던 삶, 그 모든 시간과 눈물이 이제는 제 삶을 지탱하는 힘으로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곧장 지우를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를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홀로 살아남은 힘과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제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지우를 만났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왔어. 아이의 눈빛 속에서 불안과 혼란, 그리고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의 손을 꼭 잡고 단단히 약속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살아갈 거야.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 그 순간 15년 전 민준이 떠났던 그 결정이 결코 우리를 파괴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 덕분에 저는 지우와 함께 더 강해지고 단단한 삶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시간은 고통과 눈물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홀로 살아남은 힘, 아이를 지켜낸 결심,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아픔을 직시하며 성장한 저 자신. 그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설명하거나 용서를 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한 장면일 뿐 제 삶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살아있고 지우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삶의 주인이 되어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존재는 과거의 상처로 남아있지만 저는 그 상처를 힘과 지혜로 바꾸어 지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까맣게 때 낀 손톱, 멍한 눈빛, 오래전의 외로움과 상실, 모든 것이 이제는 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거를 마주한 채 제 삶과 아이의 삶을 다시 쥐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15년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떠올리며 다시는 그 시절의 무력함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과거의 눈물과 상처는 제 안에서 힘으로 바뀌었고 저는 이제 제 삶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우와 함께 걸어가는 길은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지켜주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민준과 같은 사람, 과거의 선택, 세상의 시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힘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직시하며 그 속에서 얻은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노숙자 지원센터 앞에서 마주친 민준의 눈빛은 제게 분노와 슬픔을 남겼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자유와 단단함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모든 상처가 폭발했지만 그 폭발 뒤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있었죠. 저는 지우와 손을 맞잡고 걸으면서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제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는 눈물과 상처 속에서도 성장했고 이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삶은 도전과 시련으로 가득할 테지만 저와 지우는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과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바로 저, 그리고 우리 아이 지우입니다. 15년 후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고 나로 살아갈 거예요.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내 아이와 나의 삶을 지켜갈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 15년의 눈물과 상실을 넘어 얻게 된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